네, 부자들이 읽는 경제신문 오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권지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참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챙겨야 할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첫 번째,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오늘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협상 매우 잘 됐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내일 류허 중국 부총리 만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통화협정 맺나라는 기대감, 지금 환율도 우리 시장에서 네. 좀 부담을 덜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간 합의 같은 이 통화 수합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또 중국 쪽에서는 강제 기술 이전은 거부하고 있어서 완전한 빅딜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대세적인 평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든 우리 시장은 지금 뭐에 지금 환호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잘 됐어라는 이 한마디에 정말 그렇게 표현을 전 세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증시하는 이런 주식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세션으로 안 갈 수가 있는 가장 큰 이런 전제 조건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경기 지표나 모든 지표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런 전제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보면 해소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은 지난달에는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막 오르다가 이제 실제 될까 안 될까 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가 다시 잘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아니면 우리 전 세계 증시도 다 긍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게 실제로 된다면 정말 우리 경기 민감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형식의 이런 주식의 흐름이 나타나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이면 수출 관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기, 그렇죠. 네. 자동차 네. 이쪽이요? 왜 그런 쪽? 네. 예, 지금 일단 스몰딜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혹시 깨지면 어떡해요? 이게 이제 네네네. 첫날 어제 이제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첫날 일정은 마쳤고 네, 그렇죠. 하루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이 끝나고 아마 주말 사이에 이 이슈가 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다음 주 장이 네, 돼야 이 월요일 결과가 날이죠. 네, 반영이 되는 월요일요. 거거든요. 혹시나 깨진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대응 전략하세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매번 이렇게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요. 혹시나 그렇게 또 뭐가 깨져버리면 다시 한번 며칠간은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물꼬가 완전히 깨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는 계속해서 될 것이다. 혹시나 이런 마음은 잠깐 접어놓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혹시나라는 게 좀 더 마음이 쏠리시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이거 둘 다 싫어라고 하면 결국은 실적 호전주,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은 어디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쪽 라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중 슬림화를 하시는 이런 정책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호재가 나와서요.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쪽. 근데 정부 쪽에서도 정책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네요. 오늘 개장 바로 직전에 속보가 떴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2조 맞춤형 이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024년까지 재정 1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5G 상용화까지 있죠. 또 IT 수요 확대에도 호재로 거론되고 있어서 지금 볼 시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소부장 얘기는 상당히 우리
머투에서 많이 밀고 있는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뭐 소부장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해하실까 봐 미는 건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 네, 그렇다. 저희는 시장의 전달을 분위기, 해드릴 네, 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흐름도 소재, 부품, 장비가 다 긍정적으로 좀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라인들 그리고 어제와 오늘 OLED가 사실은 별로 안 좋지만 이쪽 라인들도 결국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런 토픽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익 IPS나 어떻게 보면 테스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죠. 바로 솔브레인 라인들 얘기를 계속해 드립니다. 주가의 흐름들 좀 위로 많이 상승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틀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OLED 라인들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게 가속화만 된다면 다시 한번 많이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SFA 같은 그리고 아니면 덕산 레오룩스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계속해서 넣어 놓으셔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OLED 관련주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지금 봐도 괜찮은 거다. 이 아니요, 말씀 주신 오늘 거예요? 당장은 지금 말고 이렇게 예. 턴이 시작이 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익 IPS 테스 말씀 주셨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요.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웅진그룹주가 뭐 상한가가 속출하고 있어서요. 들여다보죠. 웅진코웨이 인수전 어제 본입찰 마감이 됐는데요. 이게 웬걸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급으로 넷마블이 여기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인캐피털과 이파전의 구도로 앞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거의 뭐 넷마블이 인수 가능성이 유력하고 이제 흥행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불식시키면서 코웨이 관련주 상승 탄력도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넷마블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매번 그렇습니다. 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수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자본.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넷마블의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요? 우선은 뭐 어제 제가 이 기사가 나서 넷마블의 어떻게 재무제표를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2조 이상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동안 넷마블이 여러 군데 어떻게 보면 M&A를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매번 철수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돈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쪽으로 쏠 건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엔 넷마블이 어떻게 보면 뭐 현금 여력도 충분히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웅진 쪽 그룹에서 아싸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SK 네트워크스가 야 우리 좀 안 할래라고 하면서 발 빼면서 사실은 웅진 그룹은 거의 멘붕이었습니다. 예. 야 뭐야? 우리 망한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가장 큰 거의 2조 원에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이어서 좀 그런 큰 이런 딜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빠져버린다고 하니까 이거 뭐지? 나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될 뻔했는데 자연스럽게 넷마블이 이런 본입찰을 해줬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어제 시간 내에서도 웅진 쪽은 뭐 아주 좋았습니다. 그룹주들이 다 지금도 그래요. 긍정적으로 좋았고요. 지금 차트를 네, 반대로 웅진, 지주사 웅진하고 웅진 싱크빅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돈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 그렇지만 웅진이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1년에 그래도 뭐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양 시장 뭐 이런 사 둘 다 어떻게 윈윈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실까요? 웅진그룹주하고 넷마블이요? 자, 웅진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오늘 정도 아니면 내일까지 정도는 보셔도 된다. 그렇지만 넷마블은 좀 밑으로 밀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바로 턴이 시작이 되면 그때 잡아야지. 굳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받아줄게. 우리는 받아줄 수 없는 개인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가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넷마블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그렇고요. 때 네. 이제 턴하는 모습이 네, 보이면 그렇죠. 네.
웅진그룹주는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기 관점에서 하루 이틀 정도의 강세 예상이 된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 아모레G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승계 목적이냐,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것이냐, 증권가에서도 좀 분분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133만 주 매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또 이 종목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평가 어떠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본주를 유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상환 우선주라고 해서 1년 뒤면 시간이 지나면 본주를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모레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유증을 한다는 것은 아모레지한테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주주 희석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악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뭐예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133만 주 매수하신다. 이거 1년간 133만 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간이 여기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이 계속해서 매수가 된다는 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방이 안정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모레 시리즈가 생각보다 또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어떻게 보면 탑픽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모레 쪽에 그동안 좀 힘들었던 이런 시절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모레지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괜찮다라는 네. 의견. 예전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 화장품 탑픽은 LG 생활건강 뽑아주셨으니까요. 네네. 둘 중에 오늘 산다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오늘 단기로 본다면 뭐 아모레퍼시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뭐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LG생활건강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주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인데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내용들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건진 차장과 경제신문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